여러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말합니다. 일명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예. 그런데 이 OECD에서 내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최악으로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8% 성장한다고 내놨어요. 와, 이거 여러분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이게 1.8% 숫자라는 것은 역대로 말하면 네 번째 정도 될 겁니다. 네 번째 정도 적은 수치예요. 제일 경제성장률이 최악이었던 게 IMF 외환위기 때였죠. 그때는 5% 넘게 마이너스 5% 넘게 떨어졌으니까요. 그 다음이 말입니다. 이게 석유파동 때예요.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1.7% 1970년대예요. 1.7%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플러스예요. 0.8%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이 내년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예요. 1.8%. 그것도 이것도 전망입니다. 전망. 1.8%라는 것도. 전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OECD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이렇게까지 전망한 데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OECD는 계속 바꿔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1년이에요. 12월에는 대한민국의 2023년 내년 경제가 2.7%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러더니 올 6월에는 2.5%로 0.2%포인트를 낮췄거든요. 그러다가 9월에는요. 0.3%포인트 낮춰서 2.2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입니다. 11월 오늘은 1.8% 9월보다도 0.4%포인트를 낮췄고요. 당초 전망보다는 0.9%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심각하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심각하게.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게 OECD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잘하는 나라잖아. 전 세계가 상황이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기가 만만치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1.8%라는 숫자는 뭐 지금까지 그동안 이야기했던 초대형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이 지금 그대로 닥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퍼펙트 스톰까지 닥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 말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OECD가 수출이에요. 그 다음이 소비입니다. 소비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글로벌적으로 또 소비가 떨어지지만 대한민국의 소비도 아마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부터 시작해서 철도노조 파업이라든가 지하철 파업이라든가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세가 되면요. 대한민국 경제는요. 아마 줄줄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OECD는 굉장히 나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보세요. 실제로 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1.8% 성장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이게 정부잖아요. 전부 다. 정부도 1.7% 성장한다고 했고요. 피치도 1.9%입니다. 아마 OECD가 예상을 할 땐 2.2%였던 것이 1.8%로 11월에 내리니까 줄줄이 아마 내릴 가능성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 경제는요. 진짜 심각해지는 데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ING라고 있습니다. ING 은행에서는요. 와, 대한민국 내년에 0.6% 성장한다는 진짜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은 거예요. 0.6% 성장.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런 거 말입니다. 진짜 지표로서 다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빠지는 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경련에서 발표하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기업 경기 실사지수입니다. BSI를 보면 말입니다. 현재가 87.2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67.9였습니다. 현재가.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안 떨어지리란 보장 없습니다. 지금 ING가 내는 0.6% 성장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까지 가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기가 오면 현금을 쌓아놓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정한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 현금을 쌓아놓고 있고 쌓고 있을 테니까 아마 기회를 잡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위기가 오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거든요. 그 고통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이게 어느 국민이 됐든지 여든 야든 좌든 우든 노든 사든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노력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실제 국제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상황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요.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공장이 덜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동량이 덜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11월 21일 현재입니다. 79.73달러까지 80달러가 깨졌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코로나19가 굉장히 더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가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것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게다가 유럽의 어떤 경제라든가 미국의 어떤 침체라든가 대한민국의 침체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는 침체의 덫으로 빠져가는 와중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더 심각하게 내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내년 상반기는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현금을 쌓아가는 것 중요합니다.